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행편입에서 일반 유기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윤기세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그 연고대 시험 얼마 전에 쳤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적중 문항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간단한 소개 좀 하고요. 그리고 왜 연고대 편입을 해야 되는지, 연고대 편입을 하면 뭐가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고, 그리고 연고대 지금 현재 출제 경향, 처음 전형 바뀌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어떠한 난이도로 이렇게 쭉 변화되어 왔는지 그거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고, 그리고 작년에 기출문항 어떤 것들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부 제가 적중한 것 중에서 아주 비슷한 것들만 대표적으로 한 서너 문항씩 학교마다 그렇게 서너 개씩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화학 이제 공부하면 좋은지 화학학습법이랑 그리고 지금 제 그 수업하고 있는 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1년간 연가 커리큘럼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생 공개하고 이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고려대화학과 박사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학위를 따진 못했어요. 중간에 이제 뛰쳐나왔고, 그래서 저는 학부 때부터 그렇게 해서 석사, 박사까지 계속 화학만 전공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수능하고 MD하고 피트 편입 쪽으로 다방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구하고 영재고에서 잠시 A들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일반학하고 유기화학 둘 다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메가 편입, 여기 메가 UT가 메가 편입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행 편입이랑 메가 편입이 예전에 합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합병되기 전에는 제가 메가 편입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메가 스터디하고 강남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쳤고요. 그래서 지금은 김행 편입, 강남, 신촌 이제 둘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 유기화학 둘 다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클래스에서 일반학, 유기화학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피단기에서 유기화학, 그리고 대치동에서 고등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여러분들 요거 마지막에 요거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인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활발하게 편입 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해서 그래서 수강생, 합격생, 매출 모두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왜 연고대 편입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면, 일단 연고대 편입은 전적대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도 합격을 하냐면요, 전문대 졸업한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학은대 출신 학생들, 그 학생들도 이렇게 합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만 잘 치면 누구든지 다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익 점수가 높으면 좋다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일단은 커트라인 이상만 되면 이제 그걸로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일종의 뭐 이제 토익 점수는 일단 자격 시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토익 점수 커트라인 이상만 넘기고 그 다음에 시험 적당하게 잘 친 학생들, 많은 합격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걸로 판단을 했을 때 일단은 토익 점수라든지 영어 점수, 공인 영어 점수는 자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학점이 너무 낮으면 안 돼요. 막 2점대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최소한 3점대 이상 그 정도는 되어야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전적대에서도 좀 잘했으니까 여기 와서도 잘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시험 성적으로만 당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연고대 편입을 하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이 별로 없는 거죠. 일단은 시험 점수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험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연고대 편입과 동시에 화학생물하는 학생들은 의치한수 동시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의치한수 문제보다 연고대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차피 똑같은 범위에 똑같은 공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고대 편입 이제 준비하시면서 그래서 의치한수까지 동시에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만약에 의치한수가 안 됐다라고 하는 학생들, 근데 연고대는 합격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의치한수 재편입할 때 합격 가능성이 매우 또 증가할 수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의치한수는 전적대를 어느 정도는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는데, 여러분들이 전적대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연고대를 합격하고, 그리고 연고대 자체가 정보적자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가 의치한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연고대를 이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딱 100% 필수는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을 매우 매우 높이는 그런 이제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연고대 편입 준비와 동시에 중앙대 의대도 같이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고대가 만약에 아쉽게 안 됐다. 그러면 중앙대 의대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지방대 그리고 화학 전공만 보는 그런 이제 학교들도 이제 동시에 준비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시험만 잘 친다면 누구든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출제 경향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연대 같은 경우에는 2014, 2015에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았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바뀌고 나서 일단은 이제 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좀 약간 높았고, 2016, 2017에는 난이도가 또 대폭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진짜 한 문제 틀리면 뭐 불합격이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쉬웠었어요. 자, 그리고 2018, 2019 이때가 난이도가 최정점을 찍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19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원 전공 문제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해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2020, 2021에 난이도가 또 대폭 떨어졌었고, 그리고 올해 쳤죠. 2021을 이제 우리가 항상 대비로 볼 거니까, 그래서 2022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우리가 시험 친 지 며칠 안 지났는데, 그래서 이번에 가장 최근에 본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2018, 2019만큼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고, 그래서 적당하게 난이도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2년 단위로 난이도가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이제 하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고대는 어떠냐? 고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그 연대랑 비슷한 전형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첫 해여서 그런지 몰라도 난이도가 굉장히 좀 낮았고, 2019에는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2019가 어떻게 보면 연대도 고대도 둘 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뭐 이때까지 역대급 시험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9가. 그리고 2020에는 난이도가 좀 떨어졌다가 2021에 난이도가 조금 더 약간 더 올랐고, 그 다음에 2022에 올해 친 시험 있죠. 올해 친 시험도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낮았다 올랐다 낮았다 올랐다 1년 간격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좀 시험을 좀 잘 치니까, 공부를 꼼꼼하게 해서 시험을 좀 잘 치니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계속 이제 증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전형이 바뀌고 첫 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문제를 좀 쉽게 이렇게 출제를 쭉 하는데, 근데 그 전형이 계속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래서 잘하는 애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 이제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잘하는 애들을 좀 더 뽑기 위해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속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증가시키는 그런 경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렇게 상하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친 시험이 어땠냐? 일단 객관식 난이도는 언제나 그렇듯이 좀 평이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고, 그래서 객관식은 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특별하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뭐 한두 개 빼고는 다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이 좀 까다로워요. 이유를 적던지 안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표현한다든지 그런 이제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태양전지를 출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태양전지에서 우리가 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화학이라든지 유기화학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출제를 했었는데,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제가 고급화학에서 여러 가지 양자 파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면서 어느 정도 베이스에 대한 형태들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답을 제대로 적은 학생들도 있고, 그냥 뭐 아예 그냥 다 틀리는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긴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특이한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숫자가 소수점 이하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연대가 보통 일반적으로 숫자를 좀 깔끔하게 맞춰서 주는 편이었는데, 근데 올해 유달리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굉장히 더럽게 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 계산하는데 학생들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깔끔한 이제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내신 시험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이제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계산기 없이도 굉장히 깔끔하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숫자를 맞춰서 제시를 하는데, 근데 이 학교들은 계산기도 쓰지도 못하게 하면서
뭐 숫자는 소수점 이하로 또 더럽게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연습을 시켜드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꼼꼼하게 공부했다면 뭐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이런 특이한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빼고 그래서 합격권은 대략 80점대 이상 요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중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객관식 9번 문제인데 아주 평이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 적중이라고 얘기하기도 솔직히 민망할 형태인데 이거는 일반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모두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한 변의 길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밀도를 구하는 형태, 한 변의 길이와 밀도 구하는 형태, 뭐 니켈이냐 이리듐이냐 요거 차이고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표준 생성 엔탈피와 표준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표준 반응 엔탈피와 표준 반응 엔트로피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 평형 상태에서 끓는 점, 온도 그걸 이제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평이한 문제입니다. 엄청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형태들 우리가 맨 처음에 보통 이론 배울 때 다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비슷한 문제를 좀 찾아보니까 그 실전 모의고사 여기 2회 요 아주 비슷한 문제를 풀었더라고요.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끓는 점에 근접한 거 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통해서 표준 반응 엔탈피와 표준 반응 엔트로피를 구해서 끓는 점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 10번 문제. 자, 여기서 기전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평이한 문제인데 보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그래서 일반학 저기 실전 모의고사 7회에서 풀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용액을 묽게 만든다, 희석한다, 똑같은 거. 전극의 크기 막대, 더 큰 막대, 전극의 크기랑 동일한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특정 화학종의 농도 조절 여기 있거든요. 뭐 PB 플러스에 환원 전극에 첨가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HCl 같은 거 여기다가 첨가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기라든지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우리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메커니즘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8번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실전 모의고사 9회에서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속도식 줬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속도식 화학 반응식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메커니즘으로 이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전 표현 근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들을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대는 이렇게 뭐 비슷한 문제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들 뭐 굉장히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씩만 달랐다 뿐이지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렇게 해서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고 제가 아까 언급했던 태양전지 그 문제 빼고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다 이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고대. 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서술형인데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약간 풀다 보면 이건 이런 식으로도까지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물어보나 그런 형태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한두 문제 정도 섞여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기합성 제가 가르쳐드린 이제 그 고급화학 맨 마지막에 해서 제가 합성을 가르쳐드리는데 그래서 그 가르쳐드린 부분에 피셔 에스터와 반응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 합성해가지고 나오는 화합물 거기에서 또 이제 명명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뭐 합성 파트 뭐 제대로 복습하신 분들 제가 그때 그거 피셔 에스터와 반응은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합성하는 얘들 잘라서 붙인다 뭐 이런 것들 그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풀어드렸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학생들이 허를 찔렀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풀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만 꼼꼼하게 하셨으면 충분히 이제 뭐 보기 2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특이한 문제는 이 유기합성 문제 하나 생각하실 수 있고 일단은 숫자는 고대에 비해 그 연대에 비해서는 좀 깔끔한 편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계산 자체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었다 뺐다 같이 섞었다가 같이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계산이 좀 복잡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공부했다면 뭐 나름 이제 고득점도 가능한 형태. 그리고 합격권은 대략적으로 한 70점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적중 문항도 한번 볼까요? 자, 서술형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들 모두 다 차기온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온결합성 물질 이런 것들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녹았을 때 전류가 통하는 거 안 통하는 거. 그러니까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을 낼 수 있냐 안 낼 수 있냐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기 전도도는 이온의 개수와 서로 비례관계다,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고급 화학 단원별 기출문제 여기에서 12회차 14번 문제에서 우리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몰당 전기 전도도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똑같은 거 연결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온화되는 모습들 다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온결합성 화합물과 여기는 차기온, 여기에서 나오는 이온수가 똑같으면 얘들 같은 경우는 전기전도도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이거 설명해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 굉장히 쉽게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고대 3번 문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A에서 B로 단일 단계 반응, 그리고 역반응의 속도 상수와 평형 상수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아주 똑같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4회에 A에서 B로 가는 단일 단계 반응.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반응의 속도 상수, 평형 상수를 줬고, 얘는 여기서 역반응의 속도 상수를 줬는데, 우리가 푸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걸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활성화 에너지라든지 속도 상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구하는 방법들 이미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대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석 특강에 풀어드렸던 문제인데요.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염화크롬 육수화물 똑같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화합물 1은 여기서는 A입니다. 그래서 물 2몰을 읽고 2몰이 탈수된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화합물 B 같은 경우에는 1몰이 탈수된다. 3은 물을 잃지 않는다. 여기서는 화합물 A, B, C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 여기서 B 화학식을 쓰세요 했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A, B, C 화학식을 다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서 하실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수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그대로 풀었으면 얘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된 문제를 봤는데, 그러면 만약에 올해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득점을 위해서 어떻게 화학 공부를 할까? 이런 부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일반 화학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최신 기출 문제를 보면 주요도가 떨어지는 파트나 전공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꼼꼼하게 다져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범위 골고루 출제가 된다. 어떤 특정 파트를 여러분들 중에서 막 집어달라 그런 학생들이 꽤 있는데 화학은 문항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범위 골고루 좀 출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범위가 좀 넓은 그런 이제 형태의 단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전범위를 좀 꼼꼼하게 공부한다면 그러면 수학이나 물리 또는 생물보다 훨씬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과목이니까 좀 다소 뭐 범위가 넓고 좀 약간 짜증나는 부분들이 많더라도 꼼꼼하게만 공부하시면 수월하게 풀어내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무조건 암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화학을 암기 과목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암기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일반 화학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이제 저절로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걸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베스트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수업할 때 일단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외워라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수업 시간에 이해한 이론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학 공부하실 때 그 시간을 굉장히 좀 약간 뭐 수학이나 물리처럼 많이 할애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업 시간에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복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린다. 맞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화학은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 똑같이 이제 내는 경우가 없고, 그래서 문제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기출문제 다시 재탕해서 내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원별, 주제별 문제풀이에 훨씬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단원별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쭉 풀었을 때,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서 아주 비슷한 문제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형태로 여러분들은 유형별, 그 다음에 단원별, 주제별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1년간 푸는 문제, 뭐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나눠드리는 문제 빼고 그냥 정규과정에 우리 문제풀이 교재에 있는 이제 또는 이론 교재에 있는 문제만 합쳐도 대략적으로 한 1600에서 1700문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내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수학이나 물리, 생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풀어보는 문제가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 거의 이제 문제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제가 딱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편입화학에 대한 맞춤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MD나 피트 이런 쪽으로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 실제로 편입화학을 가장 오랫동안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딱 필요한 맞춤 강의를 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금방도 얘기했지만 무조건적인 암기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그리고 기출문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편입이 편입학원으로서 가장 큰 학원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출문제 다 복구한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따로 뭐 인터넷이나 뭐 이제 인터넷에 있는 카페라든지 그런 데 가셔서 돈 주고 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이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릴 테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다 또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수업 시간에서 다 풀어볼 거고, 그리고 기출문제랑 비슷한 문제도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중문항.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 유명한 전공 서적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줌달, 레이먼드, 옥스터비, 브라운 같이 이렇게 이제 유명한 전공 서적, 이걸 베이스로 교재를 제작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좀 이제 좀 괜찮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교수용 테스트 뱅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교수용 테스트 뱅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줌달이라든지 레이먼드, 옥스터비, 브라운 같이 이렇게 유명한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사용 이제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중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구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 서적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괜찮은 문제들 여러분들하고 풀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문제 중에서 이제 기출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부분들을 같이 풀어볼 거고, 그리고 MDP 기출 문제,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출 가능성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다 풀어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1, 2월 달에는 기초과정,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기본,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심화과정,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고급, 그 다음에 9월 달, 10월 달 기출 예상 문제, 11, 12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화학을 좀 잘 못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때 화학을 제대로 공부를 좀 안 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우긴 했는데 좀 기억이 좀 잘 나지 않는다. 그런 학생들 있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간단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단계고, 그리고 1, 2월 이 단계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 단계예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원활하게 공부하기 위한 뭐 전초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월 달에 간단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제 좀 원활하게 좀 약간 덜 부담스럽게 일반학 진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일반학 기본에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4월 달에 이제 하는 그 기본 과정,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웠던 일반학 1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일반학 1, 여기가 일반학 2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까지 다 풀어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준달로 하되 거기다 옥스토비 내용을 가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한 일반학을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문제풀이까지 해가지고 제가 6월달까지 마무리 지어줄 거고, 그리고 연구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공화학도 출제가 되거든요. 이 전공화학이 고급화학이에요. 그래서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광학, 그 다음에 양자, 무기화학 등등 여러 가지 형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론 플러스 문제풀이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모든 이론이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하고 9, 10월 달에 기출 예상 문제, 그리고 11, 12에 파이널 모의고사 여기까지 진행하면 1년 커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간 커리는 이렇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전공자라든지 재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 8월 달에 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단기 완성을 듣기도 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완성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는 따로 없습니다. 아주 빠르게 이론만 딱 빼는 이제 형태고, 그리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과정에서 몇 부분 생략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거는 아주 급하게 빨리 진도를 빼야 되는 그런 이제 형태, 이론만 빨리 진행하는 형태라, 그래서 그런 이제 조금 약간 단점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뭐 전체적인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기초, 그 다음에 기본, 심화, 여기에 전부 다 이론하고 문풀이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고급화학이라든지 기출 예상 문제, 실전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너럴 과정, 그 다음에 프리미엄 과정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연대, 근데 공과대학인데 전자전기하고 기계 대략적으로 화학 비중이 10%에서 20% 정도. 요 정도 화학 비중 들어가는 이제 학생들 좀 더 가볍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반 과정, 자, 여기서 제너럴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계과라든지 전자전기 학생들 이제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교재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 과정 같은 경우는 워크북 1이라고 해서 조금 약간 막 심화적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형태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가볍게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에서 비중이 30% 이상이다 또는 이제 두 과목만 본다 요런 이제 형태들 있죠. 그래서 이제 30% 이상이라든지 그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프리미엄 과정을 들으셔야 됩니다. 화학 비중이 크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재가 좀 다르죠. 워크북 2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심화 이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더 이제 어려운 문제풀이, MDP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3월 달부터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급화학 맞죠? 그래서 고급화학은 좀 공통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고급화학은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9, 10월달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통적으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11, 1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특강을 통해서 좀 약간 더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3, 4, 5, 6, 그 다음에 11, 12 요때 이제 여기서 분류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1월 달부터 쭉 12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과정으로 동일하게 쭉 진행이 됩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다 프리미엄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는 유기 합성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원광대 의대라든지 대구 가톨릭 의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대 미래 캠퍼스, 그리고 저기 지금 뭐 제주대 의대 같은 경우도 유기화학이 나온다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유기화학의 합성 부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유기화학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유기 합성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기화학은 제가 7, 8월 고급화학에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여기서 지금 유기화학 1, 그러니까 여기가 유기합성이 되겠죠. 유기합성, 그 다음에 여기 유기합성 가는데 유기합성 1, 2 여기서 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 다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론 플러스 문제풀이는 이론 배우고 문제풀이하고 이론 배우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원별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커리큘럼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합격생 공개인데, 자, 그래서 요거는 2016년도부터 제가 조사를 쭉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는 고대가 없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대하고, 그 다음에 의치한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대랑 똑같이 않았다. 뭐 이런 이제 형태고, 그래서 대신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과 화공과, 여기서만 이제 화학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연대랑 똑같이 않은 전형에서도 고대가 이렇게 많이 그때 뽑는 인원도 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다 합격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정원의 거의 1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 자, 그리고 2017년대는 이제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저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해주셨고, 2018년도부터 합격할 이제 TO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 연고대, 중경희대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여기에 2019 이제 합격한 학생들, 여기서도 뽑는 인원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하고 연대하고 고대하고 갈라서 정리를 해봤고, 202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대하고 그렇게 해서 고대하고 갈라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은 모두 다 제 강의를 일단은 2과목 이상, 제 강의가 한 과목당 2개월 코스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4개월 이상 들어준 학생들,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 올려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준 학생들, 그런 학생들만 제가 전부 다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재작년 합격생들이죠. 작년 합격생은 아직 조사가 안 됐어요.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재작년 합격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올해 원하는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하는 학과 이런 곳에 이제 여러분들 다 가실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기초분석 적중분학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